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신석군입니다. 지난번에 카시트 구매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카시트 기초 지식과 구매 팁 같은 것들을 남겨드렸는데, 이번에는 구매 후에 어떻게 카시트를 좀 관리해주고 사용하시는 게 좋은지 구매 후 카시트 관리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하우스. 자, 일단 이거는 그냥 못 받고 가겠습니다. 카시트 구매 후 가장 기초는 제대로 설치하는 거겠죠. 사용 설명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제품들의 인디케이터가 있다면 그 인디케이터를 모두 꼼꼼히 확인하면서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카시트는 당연히 좋은 제품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사고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잘 지켜줄 수가 있겠죠. 특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아이소픽스가 잘 체결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카시트가 자동차와 얼마나 잘 밀착이 되어 있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카시트가 너무 밀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 시에 충격이 오히려 가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카시트를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충격을 최대한 잘 분산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시트의 베이스 부분을 잡았을 때 카시트가 덜그럭거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컨버터블 카시트인 경우에는 이 시트 부분에서 좀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데요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조절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회전형 카시트들이 회전판과 베이스 사이에서의 유격이 한 번 있고 그 베이스와 시트 부분에서의 유격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시트 부분의 유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시트를 설치를 했는데 저희 아기가 카시트에서 너무 울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 질문 좀 많이 오는데요. 아기도 이 카시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너 시트라던가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는데도 카시트에서 아이가 너무 울거나 한다면 카시트를 해제해서 집에 가지고 올라가신 다음에 한번 아이와 연습을 해주는 것도 더 좋고요. 아이가 좀 더 이 카시트에서 적응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미리 부모님이 한 분이 먼저 내려와서 아이가 카시트에 탑승하기에 좋은 온습도를 좀 차를 먼저 유지를 해주시고, 또 아이가 좀 좋아하는 노래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적응을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적응시키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 영상 때문에 타게 되면은 결국 핸드폰 거치대로 결국엔 영상을 틀어줘야 하고, 그게 이제 사고 시에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생아 시기일 때 카시트 거부를 줄이려면은 영상도 물론 빠른 해결인 건 저도 압니다만, 이제 뭔가 장난감이랑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실 때 그때에는 플라스틱이라던가 딱딱한 물건이 아니라 봉제 인형 쪽으로 최대한 2차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아이를 적응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이 또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카시트에 들어가 있는 이너 시트 어떻게 빼야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컨버터블 카시트에 들어가 있는 이너 시트는 60cm를 넘어가거나 9kg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너 시트를 제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것도 못 박아두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카시트에 따라서도 모두 다르고요. 아기에 따라서도 모두 다릅니다. 아기들의 머리 둘레, 몸무게, 키 다 다르거든요. 성장 격차가 나기 때문에 2kg이면 이렇게 못 박아둘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생아부터 한 4, 5개월까지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아이가 커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 카시트를 태울 때마다 이너 시트를 새롭게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이너 시트를 쿠션을 빼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카시트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꼭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보통은 60cm가 넘어가거나 9kg이 넘어가면은 이 이너 시트를 제거해 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헤드레스트 높이를 꼭 미리미리 잘 맞춰놔서 어깨 높이, 머리 높이도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짚어볼 부분은 바로 의상입니다. 일단 이것도 못 받고 가겠습니다. 특히 신생아 시기, 겉싸개는 말도 안 되고요. 겉싸개는 카시트에 정말 주변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속싸개로 이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카시트에 타 있으면 안 됩니다. 카시트에 탈 때는 팔, 다리가 빠져나가는 복장으로 아이가 탑승한 다음에 손발이 5점식 안전벨트에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위에 어떤 패브릭이라던가 속싸개를 펼쳐
펴놓거나 덮어주는 쪽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속사계를 한 상태로 카시트에 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 시에 아이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신생아 부모님들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카시트를 사용할 때 두꺼운 외투는 절대로 카시트에서 아이가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더라도 최소한의 옷만 입은 상태로 카시트에 탑승한 다음에 그 위를 덮어줘서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셔야지, 안전벨트는 꼭 우리 아이의 신체 부위에 딱 정확한 위치에 있어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절대로 후드 있는 옷도 아이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지금 자동차 뒷자리에 카시트를 설치해 두고 다니신다면 주차 위치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특히 햇빛이 너무 비춰지지 않는 곳에 주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이 주차 자리 같은 경우는 융통성 있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햇빛이 좀 드는 곳에 주차를 좀 해놔야 한다면 아이의 몸에 닿는 안전벨트 부분이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시트를 덮어놓거나 자동차 창문에 이 커튼을 좀 달아서 직사광선에 카시트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카시트가 너무 이렇게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내장재에도 좀 손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카시트가 있는 쪽에 그늘로 가게끔 주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진석군, 카시트 세탁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모든 카시트들은 이제 패브릭을 다 벗겨낼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다 벗겨내서 손세탁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세탁을 하는 거는 기저귀가 샜거나 큰 오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랑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카시트를 해제하거나 혹은 실내 세차장에 가서 에어건이랑 이런 걸 통해서 좀 먼지 관리를 좀 해주시고, 특히 아이가 타고 내리기만 하니까 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 이너시트 안쪽에 아기 쪽쪽이라던가 치발기라던가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 시에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아이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자세가 안 나오는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아기 카시트가 좀 잘 설치가 돼 있는지 체크하는 개념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사고 난 카시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내부에 크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장재들의 작은 균열들이 두 번째 사고에서는 카시트가 우리 아이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카시트는 가급적이면 사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다면 교체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 카시트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시트 브랜드에 따라서 카시트 교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카시트는 저희가 구매하시면 정품 등록을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카시트 회사마다 이 교환 프로그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면 카시트 회사 쪽으로도 한번 문의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시트를 구매하셨다면 어떻게 카시트를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튜디오에서 찍어봤는데, 저희가 카시트 올바르게 태우기 영상 있죠. 그 영상 꼭 안 보셨다면 그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미 카시트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석군 이런 부분도 초보 엄마 아빠들이 알면 좋은 것 같아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